안녕하세요. 제가 들고 있는 약이 살충제 세빈입니다. 카바릴 수화제입니다. 저희 홍로밭인데 지금 홍로 직경이 한 6에서 7mm 정도 됩니다. 저는 원래 홍로 정례 작업 그리고 적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홍로 심어놓고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제대로 한번 홍로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정례 작업도 몇 번 하고 적화 작업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홍로가 하나씩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정례 작업, 적화 작업을 했는데도 저 윗부분에 보면 액화가 늦게 개화되어 가지고 아직도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홍로 정례 적화 작업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홍로가 230주 남짓 되기 때문에 정례 적화 작업하는데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사과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가원은 손으로 일일이 정례 작업, 적화 작업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약재로 적화 작업하고 적과 작업을 해줘야 되죠. 저는 홍로는 이제 뭐 적화나 적과 할 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후지밭에는 제가 정례나 적과 작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약재 적화하고 적과를 합니다. 원래 후지밭에 1, 2차 적화제는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적과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이 약은 적과제의 대표적인 약재지요. 세빈입니다. 요거하고 다른 살충제인 카스케이드를 적화제나 적과제로 살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요 홍로밭에는 나중에 액화가 자꾸 피길래 카스케이드를 한번 살포했어요. 그런데 홍로밭에는 카스케이드 살포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후지에는 카스케이드를 살포하면은 적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화 떨어뜨릴 때 카스케이드를 적극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적과제로는 카스케이드보다는 이 세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빈을 작년에 사놓고 칠하다가 못 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화량이 충분할 때 적화제나 적과제를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 재작년, 그 전에 3년 연속해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냉해 피해가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과제를 살포하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살포를 못했어요. 원래는 개화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적과제를 살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 동네 이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죠. 올해도 인력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나무를 보식할 때 그때 외국인 노동자 여자 한 명에 12만 원 줬거든요. 지금은 13만 원씩 달라고 그런데요. 그런데도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적화제, 적과제를 살포해서 적과 인력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로를 수확해가지고 안동공판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때 전북 장수에서 홍로를 출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북 장수에는 홍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가락시장에서 홍로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역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에 견학도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홍로 농사를 잘 짓죠. 그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은 홍로를 굉장히 많이 싣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홍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홍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로를 다 캐내고 후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홍로나 후지나 뭐 인건비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후지가 홍로 농사보다 더 쉬우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홍로는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면 일일이 정례 작업, 적화 작업, 적과 작업을 사람을 많이 붙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홍로도 적화제나 적과제를 살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홍로는 정례 작업부터 일찍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적화제는 살포할 수 있어도 적과제는 살포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후지는 적과제에 둔감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홍로는 적과제에 굉장히 민감한 품종이에요. 조생종 계열 품종은 적과제에 굉장히 민감한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과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 살포하면 과다 적과가 되어버려가지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적과제를 함부로 살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지는 적과제에 약간 둔감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살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분의 그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최근에 그분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지는 적과제, 그러니까 카바릴 수화제, 이 세빈에 조금 둔감해요. 그러니까 후지는 적과제를 살포할 때 좀 빨리 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정송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지는 9에서 10mm일 때 살포하라고 해놨고, 홍로는 11에서 13mm일 때 살포하라고 해놨습니다. 살포량은 20단말, 그러니까 500L SS기 한 차에 세빈 750g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빈 한 봉지가 500g이거든요. 그러면은 20단말 SS기 한 차에 세빈 한 봉지 반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청송군 기술센터에서는 후지 직경이 9에서 10mm일 때 살포하라고 했거든요. 약 1cm 정도 될 때 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은 그건 너무 늦다, 6에서 8mm일 때 살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안동 공판장에서 만난 그분은 후지는 7mm일 때 살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빈을 살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과량이 적은데, 그러니까 개화량이 적은데 세빈을 살포해 버리면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냉해가 심해가지고 착과량이 적은 가원에서는 적과제를 살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세빈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빈은 벌에는 치명적이에요. 벌을 다 죽이죠. 이 세빈을 살포해가지고 주변 양봉업자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 번지지요. 소송으로 번져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양봉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세빈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힘들어도 인력 적과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적과제 살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